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마치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는 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곤 하지요. 해가 지니 어둠이 오기 전에 내 주머니를 더 꽉 움켜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이라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쥔 것은 결국 흙이 되고 내가 남에게 건넨 것만이 비로소 나의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직설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돈을 아껴야 내 노후가 산다, 인색함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서 고통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비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야 채우는 맛에 산다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채우려고만 하면 그릇은 넘치다 못해 썩어버리고 맙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사람의 마음과 재물도 흐르지 않으면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내 자식, 내 식구를 챙기느라 스스로를 좁은 울타리에 가둡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울타리가 결국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는 창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튼의 역설입니다. 돈을 아끼면 돈은 남을지 몰라도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싸늘한 벽지 냄새와 TV 소리뿐인 적막함입니다. 노년의 빈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통장의 잔고가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관계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인색한 사람은 얼굴부터가 다릅니다. 미간은 좁아지고 입술은 얇아지며 눈빛에는 늘 경계심이 서려 있지요. 누가 내 돈을 노리나,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나 하는 의심 말입니다. 그런 에너지 속에서 어떤 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도 기꺼이 찻값을 내고 후배나 자식들에게 애썼다며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잘 익은 과일 같은 은은한 빛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덕더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이라는 것, 에너지는 돌고 돕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돈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옛말이 있죠. 그것은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지혜이자 이 삭막한 세상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 하나를 나누었는가? 아니면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는가?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이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쓰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고귀하게 품격 있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멈춰버린 시계처럼 인색함에 멈춰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지갑을 열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지인과 친구들이지요.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하나둘씩 곁을 떠납니다. 병으로 떠나고 사고로 떠나고 또 마음이 멀어져 떠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장 슬픈 이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색함 때문에 멀어지는 인연입니다. 젊었을 때는 술 한잔 사지 않아도 실력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다릅니다. 노년의 우정은 배려라는 기름을 치지 않으면 금세 삐걱거리며 멈춰버리는 낡은 기계와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봐온 수많은 이들 중에서 가장 고독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계산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값을 낼 때가 되면 신발끈을 고쳐 매거나 화장실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본인은 몇천 원, 몇만 원을 아꼈다고 뿌듯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사람의 마음은 문장과 같습니다. 쉼표가 있어야 하고 마침표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여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오늘 밥값은 내가 냄새, 자네는 그저 맛있게 먹어주게.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의 시간을 이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는 존중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give and take를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줘야 한다는 계산이지요. 하지만 이 어령식으로 말하자면 노년의 뱃뜻은 give and forget, 즉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밥을 샀는데 저 친구는 왜 소식이 없나? 지난번에 내가 더 비싼 걸 샀는데 왜 이번엔 싼 걸 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당신이 베푼 호의는 덕이 아니라 채무가 됩니다. 채무 관계에서는 우정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얽혀 삽니다. 그런데 이 정의 밑바닥에는 항상 따뜻한 밥 한 끼의 정서가 흐르고 있지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돈이 쌓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불러내어 기분 좋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오늘은 무슨 맛있는 걸 사줄까 고민하며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행복입니다. 돈은 써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숫자의 나열일 뿐이죠. 그 숫자를 인출해서 누군가의 빈속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우울한 기분을 전환해주고 오랜 친구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할 때 그 돈은 비로소 가치를 지닌 생명체로 부활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십시오. 조금 더 내십시오.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젊은이들이 저 어른은 참 시원시원해, 저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고 명예입니다. 돈을 아끼느라 품격을 팔지 마십시오. 품격을 잃은 노년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는 쇠퇴하고 감각은 무뎌집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마움을 느끼는 영혼의 촉수는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과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운 저녁을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주는 일, 그것보다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살면서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뿐입니다.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대상, 바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부모들만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부모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 지독한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아끼지 말라는 뜻은 그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지혜롭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노년의 모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산을 손에 꽉 쥐고 자식들을 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너희에게 언제 줄지 모른다는 식으로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내 곁을 지킬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 할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 대신 유산에 대한
갈구와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즉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칠 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라는 말은 배뜸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는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베풀 때는 마치 흐르는 강물에 종이배를 띄워보내듯 하십시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저 그 배가 멀리 잘 나아가기를 빌어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어른의 배뜸입니다. 또한 내 자식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젊은이들에게도 우리는 기꺼이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며 버릇이 없다, 노력하지 않는다고 혀를 차는 어른들이 많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의 청년들이 마주한 세상은 훨씬 더 정교하고 차가운 절벽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와 함께 건네는 작은 후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네는 따뜻한 팁 한 조각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섭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나를 응원해주는 어른이 있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한국의 정지는 내리사랑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어버리듯 어른들의 경험과 자산도 아래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영적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들에게 베푼 호의는 그들의 기억 속에 남고 그들이 다시 그 아래 세대에게 베푸는 선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색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껴서 준다는 식의 생색은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줄 때는 보이지 않게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조용히 주십시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뱃댓이 가장 고귀한 법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돈을 고마워하기보다 부모의 그 넓은 품을 그리워하게 만드십시오.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파수꾼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파수꾼은 평생 불안합니다. 누군가 내 것을 훔쳐갈까봐 혹은 내 가치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지요. 하지만 베푸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내 손을 떠난 순간 그것은 이미 나의 걱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통장이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대했던 관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지. 이 기억 한 조각이 자녀의 평생을 지탱하는 북극성이 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어른으로서 보여준 품격 있는 배심의 모습은 자손만대 영혼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젊은 기운들을 위해 여러분의 주머니를 조금 더 너그럽게 비우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축복과 존경으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제가 평생을 통해 확인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평생 소홀히 해왔던 대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자신에 대한 배침은 이기적인 욕심이나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소모되어 온 나의 낡은 육체와 외로운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보상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식에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에도 손을 덜덜 떱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음식을 아깝다며 먹어 치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 살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가 낡은 집처럼
여기저기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이 쇠락해가는 육체를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옷을 입고 무엇보다 내 발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신발을 사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빌려온 이 몸이라는 옷을 떠날 때까지는 깨끗하고 품위 있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생명에 대한 도리입니다. 돈을 아끼느라 병원을 멀리하고 통증을 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돈으로 다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그 고통의 무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돈 아껴서 자식들 주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왜 잊으십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내 몸을 관리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일입니다. 평생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굶주려 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대접하십시오.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주저 말고 떠나십시오. 보고 싶었던 공연이 있다면 제일 좋은 좌석표를 사보기도 하고 읽고 싶었던 책들을 서재에 가득 채워보기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낭비가 아니라 영적인 충전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했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돈을 쓰십시오. 그래,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따뜻한 차 한 잔, 근사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십시오. 내 마음이 평온해야 타인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나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잔이 넘쳐야 남의 잔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추억을 사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기억을 먹고 사는 계절입니다. 남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누구와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는가 하는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물질은 낡아 없어지지만 경험은 영혼에 새겨져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내 얼굴을 보며 참 잘 살아왔다, 고맙다 라고 인사하며 맛있는 것을 사주는 그 마음, 그 넉넉함이 여러분의 인격을 완성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굶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 지갑을 여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기분 좋은 지출을 하나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지인과 친구, 자녀와 다음 세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까지. 이 세 부류에게 왜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떠남의 기술이자 비움의 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본능적인 몸짓이지요. 하지만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손바닥을 활짝 펴고 떠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온몸으로 증명하며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암투병을 하며 그리고 수많은 지식의 산맥을 넘으며 깨달은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기고 가느냐의 게임도 아니다.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게 비워내느냐의 예술이다. 여러분, 돈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손바닥으로 가두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요. 하지만 손바닥을 넓게 펴서 남에게 나누어 주면 그 물은 누군가의 목마름을 축이고 다시 구름이 되어 내 머리 위로 비를 내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이자 나눔의 경제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다 마신 물병을 놓지 못해
쩔쩔매는 갈증난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제 그 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가벼운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움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화려한 훈계가 아닙니다. 보아라, 나는 이렇게 평생을 일궈온 것들을 기쁘게 나누고 빈손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떠난다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며 가장 고귀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지갑을 여십시오.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차라리 맛있는 밥을 한 끼 더 사주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은 잊어버려도 당신이 건넨 따뜻한 온기는 영혼에 새깁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웃으며 손해를 조금 보십시오. 그 손해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노후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방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재물을 정리하십시오. 쓸모없는 물건들을 이웃에게 나누고 해묵은 감정들을 용서로 씻어내십시오. 인색함은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인색함, 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늙고 추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꺼이 기도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호혜이자 배움의 극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까?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줄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미소 짓는 여유, 손주에게 건네는 용돈, 10,000원의 즐거움, 고생한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배려, 이 모든 것이 인색함을 이겨내는 승리의 기록들입니다. 죽음은 어두운 구멍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가장 가벼운 차림이어야 합니다. 탐욕과 인색함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입고서는 그 좁은 문을 지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외투의 단추를 푸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그 조각들을 나누어 주십시오.